안녕하세요, 미국투브입니다. 여러분이 아이폰 16을 구매하셨거나 새로운 아이폰을 구매하셨을 때 꼭 필요한 15가지 세팅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. 꼭 이 15가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여러분 아이폰이 진짜 새 것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. 설정에 가셔서 배터리에 가신 다음에 배터리 성능 상태를 보시면 사이클 수가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0인 것을 꼭 확인해 보세요. 저는 이미 충전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숫자가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 아이폰이 처음 열고 확인했는데 숫자가 쓰여 있다, 그럼 가서 바꾸시는 것이 좋겠죠. 그리고 그 위에 성능치도 100%여야겠죠. 그리고 배터리 잔량 표시도 지금 보시다시피 나오는데 그 부분도 배터리 잔량 표시를 ON으로 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. 작은 기능일 수도 있지만 숫자로 보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듯 해요. 그리고 충전에 가시면 충전 한도를 80%부터 100%까지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. 배터리를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조정해서 세팅을 해 놓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. 그리고 먼저 해야 할 일은 키보드의 햅틱 피드백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. 기본적으로 이 기능이 꺼져 있지만 디지털 키보드를 타이핑할 때 피드백을 느끼고 싶다면 매우 간단하게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. 기본 설정으로 돌아가 사운드 및 햅틱 탭으로 들어가세요. 그 후 시스템 사운드 및 햅틱을 찾아서 키보드 피드백에서 햅틱을 활성화하시면 됩니다. 클릭 사운드가 싫다고 소리를 비활성화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하면 이제 키보드를 사용하실 때 실제로 피드백을 느끼실 수 있으며 메시지를 답장할 때 매우 만족스러운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. 또 하나 고려해 볼 설정은요, 기기를 끌 때마다 피드백 사운드를 활성화하는 것인데요. 제어 센터에 들어가서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기기를 끌 때 설정을 통해서 그 디바이스가 켜지고 꺼질 때 소리가 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저는 이 기능을 켜두는 것을 선호합니다. 설정으로 가셔서 메인 설정 화면에서 손쉬운 사용 탭으로 이동을 하시고요. 전원켜 및 끔 사운드를 활성화하시면 됩니다. 그럼 이런 소리가 납니다. 네 번째로 보여드릴 새로운 기능은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 섹션에 위치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기능입니다. 이곳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탭하신 후 연락처로 들어가세요. 이제 자세히 보면 일부 서드파티 앱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. 이전에는 전체 접근 권한을 주거나 아무것도 주지 않는 옵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접근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. 원하는 경우 친구들이 특정 플랫폼에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개별 연락처를 선택할 수 있고요. 전혀 접근을 허용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. 이제 애플은 우리가 연락처 목록에 대한 전체 접근 권한이나 제한된 접근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서 개인 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서드파티 앱들이 이러한 정보의 접근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시간을 들여 특정 플랫폼에서 나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거나 전혀 접근 권한을 주지 않을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요즘 프라이버시 사항이 중요하죠. 그런 면을 조금 돕기 위해서 와이파이 세팅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요. 연결된 와이파이에 가셔서 I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비공개 와이파이 주소가 나옵니다. 밑에 설명을 읽어보면 고정식 비공개 주소는 이 네트워크에서 고유의 와이파이 주소를 사용하여 크로스 네트워크 추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. 디폴트로는 고정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. 그 부분을 순환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IP 주소 추적 제한을 ON으로 하시면 됩니다. 디폴트로 ON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. 이는 광고주들이 우리의 정보를 도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훌륭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. 광고주들이 우리의 개인정보를 훔치는 것을 막기 위한 도구를 이제 마침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유용해졌죠.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섹션에서 아래로 스크롤해서 애플 광고로 들어가는 것입니다. 여기에서 개인 맞춤형 광고를 끌 수가 있어요. 이를 비활성화하면요, 애플이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는 능력이 제한이 됩니다. 이미 서드파티 광고를 차단했다면 애플 광고도 차단해서 앱을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특정 광고 없이 더 자유롭게 제품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이 구독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면요, 설정에서 상단의 프로필 사진을 탭하고 구독 탭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. 여기에서는 구독 관리를 하는 빠른 방법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구독 항목을 클릭하면 다른 요금제를 확인하고 바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도 생겼습니다.
이전에는 구독을 취소하고 서드파티 앱으로 이동해 원하는 구독을 다시 선택해야 했지만은 이제는 구독 관리 페이지에서 다양한 옵션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. 다음으로는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에 가셔서요. 아래쪽 시리로 가시면 되는데요. 시리 아이콘이 애플 인텔리전스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곳에 가셔서 끼어들기 할 때 시리라고 말하기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기능을 활성화하시면 됩니다. 이 기능은 시리를 중단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.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종종 시리가 잘못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.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시리가 응답 중에 간단히 시리라고 말하면 시리가 다시 듣기 모드로 전환이 되어서 명령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. 이 기능은 정말 유용하며 이미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. 기본적으로는 꺼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시리가 잘못된 응답을 할 때 다시 시리라고 말하고 명령을 더 명확하게 설명해서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. 특히 나중에 애플 인텔리전스도 사용이 가능해지니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 사파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멋진 기능 중에 예를 들어 9to5Mac 같은 사이트에 가서 기사를 클릭한 후 화면 하단에 점 3개 아이콘을 탭하면 방해 요소 가리기 기능이 새롭게 제공이 된다는 점입니다. 이 기능을 사용하면 광고나 사이드 컬럼 같은 방해 요소를 숨길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 광고를 숨기는데 이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가족이나 친구와 어떤 내용을 공유하려고 할 때 불필요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싶다고 하면 이 기능을 사용해서 방해 요소를 숨기고 나서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깔끔한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미국에 계신다고 하면 지금 현재 6개 주에서 운전면허증을 아이폰에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운전면허증 사진과 여러분의 얼굴 사진을 찍으면 확인 작업을 한 후 승인이 되면 저장이 되는데 약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리는 듯해요. 만약 에어팟 2세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USB-C나 라이트닝 포트 상관없이 새로운 설정이 추가되었습니다. 설정의 메인 페이지에서 에어팟을 클릭해 연결한 후 아래로 스크롤하여 적응용 오디오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. 이 적응용 오디오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. 소음 작게, 소음 크기를 선택하시거나 기본 설정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대화인지 또한 온으로 해놓으시면요. 통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더 좋을 듯 해요.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가 생긴 셈입니다. 추가로 아래로 내려가면요. 머리 제스처를 볼 수가 있는데요. 여기에서 시리가 요청할 때 전화 받기를 원하면은 고개를 끄덕여서 예,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트라이 제스처도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면 실제 사용 전에 미리 보기로 확인할 수가 있어서요.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혹시 모르셨다면 이제 메시지를 보낼 때 플러스 아이콘을 탭하면 나중에 보내기라는 새로운 옵션이 생겼습니다. 이 기능을 통해서 메시지를 작성한 후 원하는 시간에 자동으로 보내지도록 또 예약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목록에서 아래에 있을 경우 언제든지 클릭 후 드래그 하면은 맨 위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. 이 기능을 자주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. 또 하나의 멋진 기능으로서는 사진 앱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최근에 녹화한 동영상이 있다고 하면은 편집을 클릭하면 윗부분에 프레임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겼습니다. 이 기능을 통해서 특정 구간에서만 프레임 속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동영상을 정상 속도로 재생하고 싶다고 하면은 해당 구간만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아직 많은 숨은 기능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영상에서는요. 여러분이 아이폰을 구매하실 거 아주 처음으로 세팅을 하실 때 기억하시면 좋은 기능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왕 산 거 잘 사용하면 좋잖아요.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시면서 세팅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. 오늘 영상 시청도 감사드리며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